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 잔잔한 접시 마찰음,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리듬. 낮고 부드럽게 그러나 감정이 느껴지지 않게. 정중하지만 어딘가 살짝 어긋난 예의로. 어서 오세요, 손님. 여긴 레스토랑 404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곳을 찾은 건 매우 드문 일이지요. 초대장은 스스로 선택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억 속에서 한 조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곳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곳에선 주문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기억, 그리고 당신이 잊고 싶은 무언가로 만들어진 오늘의 나폴리탄입니다. 식사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남기지 말고 묻지 말고 돌아보지 마세요. 이 규칙은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레스토랑 404. 지도에도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는 식당입니다. 당신이 이곳을 찾아왔다면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초대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이곳의 요리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들을 복원합니다. 삭제된 파일, 전송 실패한 메시지, 404 에러로 증발한 웹페이지들.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이야기. 그것들이 이곳의 식재료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나폴리탄입니다. 레스토랑 404의 시그니처 메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요리. 이 나폴리탄은 2019년 3월 14일 한 대학생의 SNS 계정에서 삭제된 게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새벽에 먹은 편의점 나폴리탄이 이상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다음날 그의 계정은 404 에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게시물을 복원했고 당신의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문하시기 전에 이 메뉴판 뒷면을 먼저 읽어주셔야 합니다. 레스토랑 404 이용 매뉴얼. 이건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생존 규칙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당신이 내일의 메뉴가 됩니다. 첫 번째. 입장 시 종업원이 묻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고개만 끄덕이세요. 이름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예약 명단에 영구 등록됩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시스템에 입력되면 레스토랑 404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매일 밤 4시 4분 당신은 자동으로 이곳에 접속하게 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예약자가 됩니다. 두 번째. 안내받은 좌석에만 앉으세요. 옆 테이블이 비어 있어도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곳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당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그들은 규칙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식당을 나가지 못하고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으면 당신도 그들처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404가 된 존재. 세 번째. 메뉴판을 받으면 1분 안에 주문하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1분을 넘기면 종업원이 특별 메뉴를 추천합니다. 그 추천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당신은 알게 됩니다. 특별 메뉴는 매일 바뀝니다. 어제는 실종된 등산객의 마지막 식사였고, 그제는 답장 없는 카톡방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걸 주문하기 전까지는. 네 번째. 오늘의 나폴리탄을 주문했다면 재료를 묻지 마세요. 케첩인가요? 토마토 소스인가요? 묻지 마세요. 대답을 듣는 순간 당신은 그 재료의 출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도 재료가 됩니다. 레스토랑 404의 주방은 어둡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복원된 것이라는 사실. 삭제된 것, 사라진 것, 존재하지 않게 된 것들. 당신이 그 출처를 알게 되면 당신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같은 메뉴를 2번 주문하지 마세요. 저번에 먹었던 게 맛있어서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두 번째부터는 당신의 기억이 재료로 사용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의 맛, 소중한 사람의 얼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씩 잊게 됩니다. 세 번째 주문부터는 더 중요한 것들을 읽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이 살던 곳,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네 번째부터는 당신 자신을 잊습니다. 거울을 봐도 누군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집니다. 여섯 번째, 나폴리탄을 절반 이상 남기지 마세요. 배가 부르더라도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끝까지 드세요. 남은 음식은 누군가 대신 먹습니다. 그 누군가는 당신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2022년 한 손님이 나폴리탄을 반쯤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그의 가족들이 신고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상해졌어요. 그는 분명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말투, 표정, 습관. 전부 똑같았지만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레스토랑 404에서 남은 음식을 먹은 무언가였습니다. 진짜 그는 아직도 식당 안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식사 중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으세요. 자리를 뜨는 순간 당신의 좌석은 빈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이 앉아서 당신의 음식을 먹고 있을 겁니다. 종업원은 그 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를 겁니다. 당신은 서 있는 채로 그 장면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한 채 당신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그저 서 있기만 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좌석을 잃는다는 건 존재를 잃는다는 것. 레스토랑 404에서 자리는 곧 정체성입니다. 자리를 잃으면 당신은 404 에러가 됩니다. 찾을 수 없는 페이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여덟 번째, 요리에서 이상한 것이 나와도 항의하지 마세요. 머리카락, 손톱 또는 그보다 더한 것. 그건 오염이 아닙니다. 재료의 일부입니다. 조용히 옆으로 치우고 계속 드세요. 레스토랑 404는 완벽한 식당이 아닙니다. 복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면 원본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손상된 부분이 당신의 접시 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 손님이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음식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 겁니까? 종업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원래 당신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다음날 SNS에서 계정이 삭제됐습니다. 아홉 번째, 계산은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카드를 내미는 순간 다른 화폐로 지불하게 됩니다. 시간, 기억 또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 레스토랑 404의 가격표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금액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누군가는 3일간의 수면으로 지불했고 누군가는 첫사랑의 기억으로 지불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그건 계산대 앞에 서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퇴장할 때 종업원이 묻습니다. 다시 오시겠어요? 반드시 아니오라고 답하세요. 예라고 답하거나 침묵하면 당신은 내일 다시 옵니다. 의지와는 무관하게. 매일 밤 4시 4분. 영원히. 2020년 한 손님이 실수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레스토랑 404에 접속합니다. 자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심지어 운전 중일 때도. 갑자기 의식이 끊기고 레스토랑 안에 있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로그아웃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레스토랑 404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레스토랑 404의 기본 매뉴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10가지 규칙. 하나라도 어기면 당신은 다음날의 오늘의 메뉴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손님의 접시 위에 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포를 음미하며 맛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게 이곳의 방식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이 매뉴얼은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어제 읽은 규칙이 오늘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는 10개였던 규칙이 오늘은 11개일 수 있습니다. 어제는 3번이었던 규칙이 오늘은 7번으로 옮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없던 규칙이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규칙이 하나 사라져 있기도 합니다.
그 규칙이 사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경고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모두 메뉴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처음 방문하는 것처럼 조심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당신은 404가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레스토랑 404는 4시 44분에 문을 닫습니다. 그 시간을 넘기면 모든 것이 강제 종료됩니다. 당신도 이 영상도 4시 44분 찾을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레스토랑 404 다음 메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신이 잊고 싶었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4시 4분 당신의 검색창에 레스토랑 404를 입력해 보세요. 404 에러 페이지가 뜬다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에러 페이지 아래 작은 링크가 깜빡인다면 조심하세요. 당신은 이미 초대받은 겁니다. 클릭하는 순간 당신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다가와 묻겠죠. 예약하셨습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고개만 끄덕이세요. 당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영원히 이곳의 손님이 됩니다. 레스토랑 404는 언제나 영업 중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폴리탄은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규칙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메뉴가 되고 싶지 않다면 4시 44분 문이 잠깁니다. 리플렉시옹 미러 스프 특별 코스 이용 안내서. 환영합니다, 귀한 손님. 당신은 100년 전통의 프렌치 레스토랑 리플렉시옹의 시그니처 메뉴인 미러 스프 특별 코스를 예약하셨습니다. 본 코스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 단 한 팀의 손님만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안전하고 완벽한 식사를 위해 반드시 아래 규칙들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 레스토랑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른다. 각 테이블 위에는 작은 거울과 스프 그릇이 놓여 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레스토랑 404. 오늘의 특별 메뉴는 미러 스프입니다. 이 요리는 손님의 표정으로 끓이는 스프이다. 조리 과정 중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특히 규칙 제12랑 식사 중 거울을 보지 말 것.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금기를 가장 먼저 어긴다. 낡은 매뉴얼을 펼친다. 페이지마다 손자국과 얼룩이 묻어 있다. 첫 번째, 손님의 표정을 관찰할 것. 그 표정이 곧 스프의 향이 된다. 두 번째, 거울은 반드시 스프 그릇 아래에 놓을 것. 표정이 반사되어야 기억의 파편이 녹아든다. 세 번째, 스프는 손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름이 없는 자에겐 스프가 끓지 않는다. 네 번째, 조리 중에 셰프는 절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말 것. 거울은 구경꾼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스프가 끓는 순간 미소 짓지 말 것. 웃음은 거울 속 존재에게 초대장을 건넨다. 여섯 번째, 손님이 첫 숟가락을 들 때 레스토랑의 모든 소리를 멈출 것. 반사된 세계는 소음에 약하다. 일곱 번째, 손님이 거울을 들여다본다면 즉시 조리를 중단할 것. 그 순간 거울 속 인물이 먼저 식사를 시작한다. 여덟 번째, 그릇이 비워지면 반드시 거울을 뒤집어 둘 것. 그렇지 않으면 반사체는 여전히 식사 중일 것이다. 아홉 번째, 식사가 끝난 뒤 의자가 하나 비어 있다면 손님을 부르지 말 것. 이미 반사된 세계로 옮겨간 것이다. 열 번째, 모든 손님의 스프는 단 한 번만 끓일 것. 두 번째, 조리는 주방의 거울을 깨뜨린다. 한 남자가 식탁에 앉아 있다. 깔끔한 정장 차림, 피로가 짙게 드리운 얼굴.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본다. 요즘은 제 얼굴을 보면 낯설어요. 그냥 제 표정이 아닌 것 같달까요? 셰프는 조용히 스프를 준비한다. 우선 스프를 드시기 전에 저희 레스토랑에서 준비한 매뉴얼을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셰프가 전해준 레스토랑 매뉴얼을 펼쳐든다. 매뉴얼에는 미러 스프 코스 10가지 규칙이 적혀 있다. 규칙 제1항. 예약 시간보다 정확히 11분 일찍 도착할 것. 11분보다 빨리 도착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주방을 보게 됩니다. 11분보다 늦게 도착하면 이미 식사를 시작한 당신의 반사체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반사체는 당신을 보고 미소 지으며 계속 먹습니다.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규칙 제2항. 입장 시 현관의 대형 거울을 절대 보지 말 것. 정면을 응시한 채 옆으로 비껴 걸어가십시오. 거울을 본 손님 중 97%가 거울 속에서 자신이 2명 서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명은 웃고 있고 한 명은 울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당신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규칙 제3항. 담당 웨이터는 항상 당신의 뒤에 서 있음을 기억할 것. 웨이터의 얼굴을 보려고 돌아보면 안 됩니다. 웨이터는 목소리만 존재합니다. 만약 정면에서 웨이터가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웨이터가 아닙니다. 당신의 뒤를 계속 지켜야 할 진짜 웨이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규칙 제4항. 테이블 위 은제 뚜껑은 웨이터의 허락 없이 열지 말 것. 뚜껑 안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당신의 스프가 담겨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조급하게 뚜껑을 열면 스프가 당신을 재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5항. 미러 스프가 제공되면 먼저 스프의 표면을 10초간 응시할 것. 스프의 표면은 완벽하게 정지된 거울처럼 당신의 얼굴을 비춥니다. 비친 얼굴이 당신과 정확히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면 스프를 마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미러 스프입니다. 당신의 것은 이미 누군가가 마셨습니다. 규칙 제6항. 식사 중 절대로 주변의 거울을 보지 말 것. 식당 벽면에는 총 7개의 빈티지 거울이 걸려 있습니다. 거울을 본 순간 모든 거울 속 반사체가 동시에 식사를 멈추고 당신을 응시합니다. 거울 속 당신은 계속 먹고 있지만 현실의 당신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완전히 투명해지면 당신은 거울 속으로 흡수됩니다. 거울 속 당신이 현실로 나옵니다. 규칙 제7항. 스프를 마실 때는 반드시 눈을 감을 것. 눈을 뜨고 마시면 스프 안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올려다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스프의 재료였던 이전 손님의 시선입니다. 시선과 마주치면 당신의 표정이 스프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빠져나가 무표정한 마네킹처럼 변합니다. 규칙 제8항. 스프는 정확히 9번만 사용할 것. 8번이나 10번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9번입니다. 횟수가 틀리면 당신이 스프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스프가 당신을 마시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이 액체가 되어 그릇 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다음 손님의 미러 스프에는 당신의 공포가 재료로 추가됩니다. 규칙 제9항. 식사가 끝나면 냅킨으로 입술만 닦을 것. 절대로 냅킨으로 얼굴 전체를 닦지 마십시오. 냅킨에는 특수한 약품이 처리되어 있어 얼굴을 닦으면 거울에 비치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 증명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72시간 내에 누군가의 기억에서도 지워지며 완전히 사라집니다. 규칙 제10항. 퇴장 시 웨이터가 건네는 작은 거울을 반드시 받을 것. 이 손거울은 당신의 원본 증명서입니다. 거울을 받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이 원본인지 반사체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집에 돌아갔을 때 거울을 보면 진짜 당신이 거울 안에 갇혀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이 반사체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위에 놓인 투명한 액체가 서서히 끓기 시작하며 붉은 빛을 띄어간다. 남자의 얼굴은 조금씩 흐릿해진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조금 늦게 움직인다. 셰프는 눈을 피하며 말한다. 괜찮습니다. 스프가 표정을 익히는 중입니다. 남자가 스푼을 든다. 향이 익숙하면서도 낯설다. 그가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완전히 멈춘다. 거울 속의 인물이 조금 더 빠르게 스프를 먹기 시작한다. 저건 나인데 왜 나보다 먼저 먹고 있지? 셰프는 조리대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보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남자는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거울 속 반사체가 마지막 숟가락을 든다. 그 순간 그의 몸은 의자 위에서 서서히 희미해진다. 스푼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가 있던 자리는 비어 있다.
그러나 거울 속에서는 여전히 식사가 계속되고 있다. 셰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릇을 치우려 한다. 거울을 뒤집기 직전 자신의 얼굴이 비친다. 거울 속의 셰프는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의 반사체는 고개를 숙이고 식은 스프에 스푼을 담근다. 그 입이 천천히 움직인다. 당신 차례예요. 셰프의 손이 굳는다. 조명등이 깜빡이며 꺼진다. 잠시 후 레스토랑 입구에 종이 울린다. 새 손님이 도착한 것이다. 빈 식탁 위에는 식은 스프와 김이 서린 거울만 남아있다. 거울 위엔 손자국이 찍혀있다. 특별 공지사항. 본 코스를 완벽하게 이수한 손님께는 영원히 거울에 비치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손님의 해석에 맡깁니다. 지난 127명의 손님 중 규칙을 완벽히 지킨 분은 3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24명은 글쎄요, 그들은 지금도 레스토랑 어딘가의 거울 속에서 식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보름달이 특히 밝습니다. 당신의 반사체도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맛있는 식사 되시기 바랍니다. 거울은 진실을 비춘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리플렉시옹 창립자 빅토르 듀부아. 레스토랑 404에선 테이블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다. 그 중에서도 테이블 넘버 8은 늘 비어 있다. 아무도 예약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 하지만 매일 저녁 그곳엔 식사가 나온다. 비어있는 접시 위에 공기처럼 투명한 음식이 담긴 채로. 오늘의 메뉴는 유령 식사. 그리고 오늘 그 테이블에 인사한 사람이 있다. 오늘의 손님은 자신이 예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스템엔 테이블 넘버 8, 19시 정각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예약한 적 없는데요. 아, 근데 이 자리가 좋네요. 조용해서. 그가 앉은 건 하필이면 테이블 넘버 8이었다. 나는 주방에서 비어있는 접시를 꺼냈다. 투명한 유리 접시 위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접시 가장자리에 손을 대면 확실히 무언가의 온기가 느껴졌다. 이 요리는 보이지 않는 기억을 복원할 때만 나온다. 삭제된 존재 혹은 지워진 대화. 그런 것들이 공기처럼 모여 보이지 않는 요리로 태어난다. 그는 식탁 위를 바라보며 웃었다. 이거 보이지 않네요. 장난인가요? 그가 손가락을 공기 위로 올리자 마치 미세한 힙김이 일렁였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허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네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와 식사 중이었다. 주방의 모니터가 깜빡이며 경고 문구를 띄웠다. 비어있는 테이블에 인사하지 말 것. 그때였다. 그가 식탁 반대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공기 속에서 또 다른 손이 천천히 흔들렸다. 레스토랑 404의 요리사는 기억을 요리한다. 그날 복원된 데이터는 오래된 CCTV 조각이었다. 흑백의 화면 속 동일한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의 손님이 아니었다. 테이블 넘버 8에서 이미 한 번 사라졌던 사람. 기록의 끝엔 희미하게 남은 목소리가 있었다. 다음번엔 내가 요리를 대접할게. 이 문장을 복원한 순간 주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식당의 조명이 하나씩 꺼지며 유일하게 빛나는 건 테이블 넘버 8의 촛불뿐이었다. 그는 접시를 비우고 나서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무표정으로 변했고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오랜만이에요. 기억났어요. 그가 속삭인 그 순간 공기 속에서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를 지나 카메라를 향했다. 당신도 보이나요? 그의 눈동자 속엔 카메라에 비친 나의 얼굴이 있었다. 그 순간 화면이 잠시 끊겼다. 다시 켜진 카메라엔 빈 의자만 남아 있었다. 테이블 넘버 8은 다시 비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접시 위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앉아 있었던 듯이. 식당 규칙서의 하단엔 손글씨로 더 씌워진 문장이 있었다. 테이블 넘버 8은 손님이 아니라 기억이 않는 자리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문구가 있었다.
비어있는 테이블에 인사하지 말 것. 그 테이블엔 이미 당신이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며칠 뒤 식당 예약 시스템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다. 예약자명 없음. 좌석 테이블 넘버 8. 메뉴 유령 식사. 그리고 예약 메모엔 단 한 문장이 있었다. 그는 인사했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이 문장을 본 순간 나는 손끝으로 유리 접시를 닦았다. 투명한 표면 위에 희미하게 남은 지문. 그건 분명 나의 것이 아니었다. 첫 번째. 오후 11시 이후 8번 테이블이 비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비어있다면 즉시 예약석 팻말을 올려둘 것. 3년 전 이 규칙을 무시하고 일반 손님을 안내한 웨이터가 있었다. 그 손님은 식사 도중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누가 내 맞은편에 앉아있다고 소리쳤다. 그날 밤 이후 그 손님은 레스토랑에 다시 오지 않았고 그 웨이터는 매일 밤 8번 테이블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곤 한다. 두 번째. 8번 테이블에 접시가 놓여 있어도 음식이 없다면 그것은 누군가 식사 중이라는 의미다. 절대 치우지 말 것. 신입 직원 미나는 첫 출근 날 빈 접시를 왜 그대로 두느냐며 치우려 했다. 접시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무언가가 감겼다. 보이지 않는 손의 감촉.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접시를 도로 내려놓았고 손목엔 사흘간 지워지지 않는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세 번째. 8번 테이블 근처를 지날 때 누군가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시선을 고정하지 말 것. 흘끗 보고 지나갈 것. 직시하는 순간 그것도 당신을 직시하게 된다. 바텐더 준혁은 한번 8번 테이블을 똑바로 쳐다봤다가 공기 중에 흐릿하게 떠있는 얼굴을 목격했다. 그 얼굴은 천천히 선명해지더니 그의 얼굴이었다. 더 늙고 더 야윈하지만 분명 그의 얼굴. 그는 지금도 거울 보기를 두려워한다. 네 번째. 8번 테이블에서 식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도 놀라지 말 것. 조용히 물 한 잔을 테이블에 놓고 뒤를 보지 말고 물러날 것. 물잔은 매번 비워진다. 누군가 마시는 것이다. 어느 날 매니저가 CCTV를 확인했는데 물잔이 허공에 떠올라 기울어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드는 것도. 그 영상은 즉시 삭제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8번 테이블의 CCTV를 확인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거울이나 유리창에 비친 8번 테이블을 절대 보지 말 것. 거울 속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인다. 현실의 8번 테이블은 비어있지만 거울 속 8번 테이블에는 누군가 앉아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형체.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먹는 듯한 자세.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그 형체가 거울 너머로 당신을 바라본다. 전 매니저는 이것을 본 후 사표를 냈다. 그게 포크로 먹고 있는 게 음식이 아니었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여섯 번째. 8번 테이블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도 대답하지 말 것.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당신을 부르는 것이다. 매니저 혜진은 한밤중에 혜진아 라고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목소리였다. 반사적으로 네? 라고 대답한 순간 8번 테이블의 의자 하나가 뒤로 밀려났다. 누군가 일어선 것처럼. 그날 밤 혜진은 귀가 중에 계속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자신과 똑같은 보폭으로. 일곱 번째. 8번 테이블의 의자가 저절로 움직여도 제자리에 놓지 말 것. 누군가 일어섰다는 신호이므로 출입문 쪽을 주시할 것. 의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손님이 자리를 뜨려 한다는 뜻이다. 이때가 가장 위험하다. 나가는 길에 누군가와 스쳐 지나가면 안 된다. 2년 전 주방장이 의자가 움직인 직후 무심코 8번 테이블 옆을 지나갔다. 그는 순간적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 3일간 원인 불명의 저체온증으로 입원했다. 여덟 번째. 손님이 8번 테이블에 앉으려 하면 정중히 말릴 것. 죄송하지만 그 테이블은 이미 손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할 것. 손님이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되 자신이 본 것을 믿지 말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8번 테이블이 비어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앉아있는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손님들은 창백한 얼굴로 레스토랑을 빠져나가며 이렇게 속삭인다. 저기
저기 누가 앉아있는데 왜 아무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9번째. 8번 테이블에 앉은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면 즉시 눈을 감고 뒤로 10걸음 물러날 것.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당신은 아직 거기 앉지 않았다. 하지만 곧 앉게 될 것이다. 테이블에 앉은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다. 그 모습을 똑바로 본다는 것은 그 미래를 확정짓는 행위다. 전 직원 상우는 이 규칙을 무시하고 테이블에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 다음날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8번 테이블에는 끝나지 않는 식사를 하는 새로운 손님이 생겼다. 그의 이름표를 단 채로. 10번째. 퇴근 시 8번 테이블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고 의자가 제자리에 있다면 안심해도 좋다. 하지만 접시 위에 당신이 주문하지 않은 영수증이 놓여 있다면 내일 출근하지 말 것. 그 영수증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다. 손님 이름 칸에. 그리고 메뉴는 언제나 같다. 영혼 한 접시. 가격란은 비어있지만 지불 방법엔 이렇게 적혀있다. 현금 대신에 당신의 존재를 지불한다. 이 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7일 내에 8번 테이블의 새로운 영구 손님이 된다. 최종 경고 안내드립니다. 8번 테이블의 손님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저주가 됩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처럼 이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규칙을 어긴 사람들. 이제 그들은 영원한 손님이 되어 영원히 주문하지 않은 식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차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규칙 제14항. 계산대 앞에서 QR코드를 스캔하지 말 것. 벽에 붙은 규칙표는 언제나 그랬듯 반투명하게 빛났다. 누군가의 지문이 묻은 듯한 QR코드가 계산대 옆에 붙어 있었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디지털 티라미수 삭제된 파일의 잔해로 만든 디저트. 그냥 디저트 하나 주문하려는데 스캔해야 하나요? 점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진열장 안에 티라미수를 천천히 가리켰다. 그 표면엔 코코아 가루 대신 숫자와 기호들이 흩뿌려져 있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사라지는 이니셜들. 손님은 결국 QR을 스캔했다.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얼굴이 비쳤다. 그러나 그건 손님의 얼굴이 아니었다. 어딘가 조금씩 어긋난 표정, 미묘하게 다른 눈매, 낯선 미소. 그제야 점원이 입을 열었다. 티라미수의 첫 번째 규칙은 당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티라미수는 한 겹 한 겹이 계층 구조였다. 상단은 최근 통화 기록, 중단은 삭제된 사진, 맨 아래엔 지워진 브라우징 히스토리. 그 모든 것을 섞어 부드러운 마스카포네로 덮는다. 이건 제 기록이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당신의 기록은 이미 404로 변환되었습니다. 그때 계산대 위 영수증이 서서히 변형되기 시작했다. 이름, 금액, 주문 번호가 지워지고 대신 한 문장이 떠올랐다. 데이터 주체 복제 완료. 그리고 진열장 속 티라미수가 서서히 손님의 얼굴로 바뀌었다. 점원이 조용히 계산대를 닫으며 말했다. 규칙 제14항을 어긴 손님은 자신의 디저트를 직접 맛보게 됩니다. 손님은 화면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현실에 그는 이미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 QR코드는 여전히 계산대 앞에 남아있다. 다만 스캔하면 언제나 같은 이름이 뜬다. 고객명 나트 파운드. 규칙 제1항 QR코드 스캔 절대 금지. 계산대 앞에서 QR코드를 스캔하지 말 것. 계산대 옆 벽면의 QR코드는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스캔하는 순간 휴대폰은 신원 스캐너로 전환되며 얼굴 데이터 추출 중 67%라는 문구가 뜹니다. 4분 4초간 진행되는 이 과정으로 당신의 3D 얼굴 모델이 영구 저장됩니다. 지난달 스캔한 손님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0.5초 늦게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진열장 티라미수 표면에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규칙 제2항 현금 결제 필수. 디저트 주문은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할 것. 디지털 결제는 데이터 흐름을 생성하여 신원 정보를 시스템과 연결합니다. 작년 신용카드로 결제한 손님은 카드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10년간의 결제 기록이 3m 영수증으로 출력되었습니다. 그의 계좌에서 과거 결제액이 역순으로 재청구되어 잔액은 마이너스 847만 원이 되었습니다. 은행은 정상 거래라고만 답했습니다. 레스토랑 404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데이터입니다. 규칙 제3항 재조립된 기억의 원료. 디지털 티라미수는 재조립된 기억으로 만든다. 주방에는 오븐 대신 CRT 모니터 12대와 서버 렉이 있습니다. 주문 시 시스템은 전 세계 삭제된 파일의 잔해에 접근합니다. 맨 아래층은 숨긴 검색 기록, 중간층은 후회하며, 삭제한 사진, 상단층은 지우고 싶었던 대화로 구성됩니다. 이 데이터 조각들이 마스카포네 치즈로 재구성됩니다. 한 손님은 한 입 먹고 울었습니다. 이건 10년 전 제가 지운 이별 편지의 맛이에요. 규칙 제4항 얼굴 데이터 복원 프로토콜. 손님의 얼굴 데이터는 복원 과정에 사용된다. 주문 완료 시 계산대 카메라가 432개 각도에서 0.8초 내에 촬영합니다. 데이터는 주방의 특수 3D 프린터로 전송되어 설탕, 밀가루로 당신의 얼굴을 재현합니다. 완성된 티라미수 표면에는 당신의 얼굴이 미세하게 양각으로 새겨집니다. 한 손님이 진열장을 보다 놀랐습니다. 새 티라미수 표면에 자신의 얼굴과 표정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직원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촬영이 아닙니다. 복원입니다. 규칙 제5항 데이터 연구 보존 정책. 복제된 데이터는 폐기되지 않는다. 지하 3층 서버실 -4.04시에는 모든 손님의 데이터가 영구 보관됩니다. 새벽 3시 33분이 되면 모든 모니터가 켜지며 저장된 얼굴들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깜빡이고 고개를 돌리며 입을 움직입니다. 입 모양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삭제해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개인정보보호법은 이곳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R코드 스캔 순간 당신은 영구 보존 동의서에 서명한 것입니다. 규칙 제6항 온라인 정체성 교체. 복제체는 온라인 기록을 대체한다. 섭취 30분 후 당신의 SNS에 올리지 않은 게시물이 나타납니다. 복제체가 온라인에서 당신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피해자는 일주일 후 블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메일 포스팅이 올라왔지만 그는 접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댓글을 달았고 그는 탑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없었습니다. 복제체는 해킹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자로 인식됩니다. 규칙 제7항 계산 중 깜빡임 금지. 계산 중 눈을 깜빡이지 말 것. 눈을 감는 0.3초 동안 카메라는 업로드 모드로 전환됩니다. 눈꺼풀 안쪽의 시각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당신이 오늘 본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티라미수의 개인 맞춤형 레시피 원료가 됩니다. 한 손님은 하품하며 5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재방문 시 진열장의 신제품 이름을 팠습니다. 김모씨 특선 티라미수 한정판.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규칙 제8항 향기 변화 감지 시 즉시 대피. 티라미수의 향이 변할 경우 즉시 나갈 것. 정상 향은 달콤한 코코아와 커피입니다. 하지만 가끔 전자제품 타는 냄새, 플라스틱 녹는 냄새로 변합니다. 티라미수가 활성화되어 역전송 모드로 전환되는 신호입니다. 5분 내 벗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의식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되어 디저트로 흡수됩니다. 지난 3월 한 손님이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그의 몸이 픽셀처럼 흩어졌고 의자 위에는 티라미수 한 조각만 남았습니다. 표면에 그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규칙 제9항 QR코드의 그림자 현상. QR코드의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를 취한다. 특정 시간대 4시 4분, 16시 16분, 자정이 되면 QR코드 그림자가 사람 형상을 취합니다. 머리, 어깨, 팔, 다리. 완전한 인간 실루엣. 스캔당한 이들의 데이터가 압축되어 그림자로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움직이며 출구를 찾습니다. 한 직원이 폐점 후 이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그림자 손이 그의 실제 그림자와 겹치는 순간 전신의 오한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QR코드 그림자가 실종된 친구와 똑같았습니다. 규칙 제10항 최종 갱신 프로토콜.
주문 완료 시 당신의 기록은 400사나트 파운드로 갱신된다. 매장을 나서는 순간 당신의 디지털 존재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포털에서 당신 이름을 검색하면 400사나트 파운드가 표시됩니다. SNS는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 정부 데이터베이스는 조회 불가로 변경됩니다. 당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삭제된 존재입니다. 한 피해자는 10년 다닌 회사 출근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열장 티라미수 위 문구 손님 데이터 백업 완료. 원본은 삭제되었습니다. 최종 안내드립니다. 이 10가지 규칙은 디지털 티라미수 주문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이 이 메뉴를 주문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레스토랑 404의 데이터입니다. 본 규칙은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칙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모두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레스토랑 404의 밤은 늘 일정한 냉기를 품고 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는 중간중간 끊기고 주방 깊숙한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숨소리가 섞인다. 그날의 손님은 오래된 보이스 레코더를 들고 들어왔다. 미안해. 제가 잊은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그는 주방장에게 그것을 건넸다. 기록된 음성은 중간에 잘려 있었고 남은 건 단 한 문장. 냉장고. 문을 열지 마.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레시피북을 펼쳤다. 오늘의 메뉴는 저장된 목소리. 얼린 음성 조각을 해동해 만드는 소르베다. 그러나 그 과정은 조금 특이하다. 첫째, 손님의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를 추출한다. 둘째, 그것을 냉기 속에 가둬 녹지 않게 보관한다. 셋째, 다시 해동할 때는 반드시 주방의 조명이 깜빡일 것이다. 그때 들리는 모든 소리는 조리 과정의 일부로 간주한다. 주방의 냉장고 문에는 오래된 표식이 있었다. 규칙 제17항 냉장고 문을 열지 말 것. 하지만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동이 시작되자 금속 트레이 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얼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 그리고 그 틈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도와줘. 손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금 들으셨어요? 제 목소리였나요? 주방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 앞에서 멈춰 서서 귀를 기울였다. 문틈 사이로 서늘한 한기가 흘러나왔다. 그 안에서 누군가가 계속 말을 걸고 있었다. 추워. 꺼내줘. 아직 다 먹히지 않았어. 주방장은 무심히 웃었다. 그건 지난주 손님의 잔향이죠. 목소리를 먹은 사람은 언제나 조금 남겨둡니다. 손님은 불안한 눈빛으로 냉장고를 바라봤다. 잠시 후 무언가가 안에서 쿵 하고 부딪혔다. 냉장고의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건가요? 주방장은 천천히 손가락으로 규칙이 적힌 명패를 가리켰다. 냉장고 문을 열지 말 것. 그리고 덧붙였다. 여는 순간 그건 당신의 노래가 되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언제나 경고보다 강하다. 손님은 결국 냉장고 문을 잡았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들리던 재즈가 끊겼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냉기 속의 합창만이 울렸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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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수십 개의 목소리가 겹쳐진 노래였다.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얼음 위에 남겨진 작은 소르베 한 스푼. 그 위에 새겨진 음파 모양의 문양. 주방장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아 손님에게 건넸다. 맛보세요. 당신의 기억은 아주 부드럽게 녹을 겁니다. 손님이 한 입 베어 물자 입안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냉장고. 문을 열지 마. 그리고 그가 사라진 뒤 냉장고 안에는 새로운 목소리 하나가 저장되었다. 규칙 제1항 손님의 기억은 반드시 식전주로 중요할 것. 입장하는 손님의 가장 선명한 기억 하나가 자동으로 추출되어 투명한 식전주로 제공됩니다.
손님들은 묘하게 익숙한 맛이라고 말하지만 무엇이 익숙한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증류 과정에서 손실된 감정은 배숙으로 흘러가며 레스토랑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를 만듭니다. 기억을 제거당한 손님은 왜 여기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상하게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규칙 제이항 요리 중 발생한 노이즈는 자연스러운 재료로 간주한다. 칼질의 정적 소음, 끓는 물의 디지털 왜곡음, 오븐의 글리치 사운드. 모든 노이즈가 조미료처럼 요리에 첨가됩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씹을 때마다 귀 안쪽에서 삐 소리나 치직거림을 느끼지만 그것을 미각의 일부로 착각합니다. 어떤 손님은 식사 후 3일간 귀울림을 호소했지만 레스토랑 측은 풍미의 여운이라며 정상 반응이라 답변했습니다. 규칙 제3항 삭제된 목소리는 얼음 형태로만 보존된다. 손님의 대화 중 불필요한 단어들이 실시간 삭제되어 작은 얼음 결정으로 변환됩니다. 사랑해, 미안해, 살려줘 같은 말들이 특수 냉동고에 보관되며 귀를 가까이 대면 희미한 속삭임이 들립니다. 주방장은 이 음성 얼음을 칵테일이나 차가운 요리의 장식으로 사용합니다. 손님들은 얼음이 녹으면서 자신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듣게 됩니다. 규칙 제4항 주방의 냉장고 문을 열지 말 것.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아닌 얼어붙은 순간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명, 웃음, 작별 인사가 반투명한 얼음 덩어리로 존재하며 가장 아래 선반에는 일주일 전 사라진 손님의 도화조가 선명하게 냉동되어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 호기심에 문을 열었다가 사라진 후 냉장고에는 새로운 음성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문 틈새로는 차가운 안개와 단편적인 목소리들이 계속 새어나옵니다. 규칙 제5항 모든 조리 과정은 복원이 아니라 기억의 재배열이다. 주방장은 손님의 기억 속 음식 경험들을 추출하여 새롭게 조합합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첫 데이트의 파스타, 장례식 날의 냉면이 섞이고 뒤틀려 하나의 접시가 됩니다. 손님들은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라고 말하지만 그 기억의 원본은 이미 증류되어 사라진 후입니다. 당신이 먹고 있는 것은 요리가 아니라 타인의 과거입니다. 규칙 제6항 사라진 손님이 남긴 냄새는 냉기에 흡수된다. 흔적 없이 사라진 손님이 남긴 체온과 냄새는 냉각 장치로 보내져 영하 40도에서 결정화됩니다. 장미 향수, 담배 연기, 불안의 페로몬이 서리처럼 냉동고 벽면에 달라붙고 주방장은 이를 긁어내어 요리의 은밀한 풍미로 사용합니다. 손님들은 디저트를 먹다가 갑자기 낯선 사람의 향수를 맡게 되고 그것이 왠지 슬프게 느껴집니다. 냉장고 속 서리가 두꺼워질수록 실종자 명단은 길어집니다. 규칙 제7항 도화조는 흔한 향신료 중 하나다. 주방 선반에는 공포, 절망, 후회와 함께 도화조라는 라벨이 붙은 병이 있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외쳤던 구원의 목소리를 증류한 이 향신료는 몇 방울만으로도 요리에 깊은 긴박감을 더합니다. 손님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계속 먹고 싶어집니다.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병 바닥에는 미세한 얼음 조각들이 가라앉아 있고 그 속에서 제발 이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규칙 제8항 완성된 요리는 반드시 익숙한 멜로디를 담는다. 주방장은 음식을 악보처럼 배열합니다. 손님이 포크로 음식을 찍을 때마다 희미한 음향이 발생하며 하나의 멜로디를 형성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노래 같은데 라고 중얼거리지만 제목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님 본인이 과거에 흥얼거렸던 노래이거나 장례식의 애도곡입니다. 요리를 다 먹을 즈음 손님들은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립니다. 주방에서는 다음 손님을 위한 새로운 악보가 준비됩니다. 규칙 제9항 주방장은 요리를 기억하지 않는다. 주방장은 매일 밤 자신이 만든 요리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삭제합니다. 기억하면 미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레시피북에는 손님 해시태그 447의 웃음, 테이블 12번의 마지막 대화 같은 기록만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칼을 잡고 냉장고를 열고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를 재료로 꺼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만이 요리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규칙 제10항 노래가 멈추면 주방에 불을 끄지 말 것. 주방에는 24시간 희미한 멜로디가 흐릅니다. 과거 손님들의 허밍, 비명, 자장가가 뒤섞인 끝없는 루프입니다. 노래가 멈추면 냉장고의 봉인이 풀린 신호이며 그때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이 스스로 열리고 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 직원이 실수로 불을 껐을 때 아침 바닥에서 얼어붙은 손가락 자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항상 푸른 불꽃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레스토랑 404의 매뉴얼을 기반으로 복원된 서사입니다. 냉장고 속의 노래는 실제하지 않는 공간의 기억을 조리한 결과이며 이하의 모든 규칙은 손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손님은 자신이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여자였다. 예약서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제 생일을 다시 찾아주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메뉴는 나폴리탄 케이크. 잊혀진 생일의 기억으로 만든 요리다. 첫째 생일의 시간을 반죽한다. 여자는 나에게 말했다. 제가 마지막으로 촛불을 분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녀의 말 끝에서 불이 깜빡였다. 둘째, 축하의 목소리를 버터에 녹인다. 나는 손님의 과거를 불러오기 위해 그녀가 태어난 날짜를 검색했지만 어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셋째, 사라진 사진들을 소스에 섞는다. 폴더를 열자 사진 속의 얼굴들이 전부 지워져 있었다. 그녀만이 그 자리에 없었다. 케이크가 완성되자 나는 마지막 규칙을 떠올렸다. 규칙 제19항. 케이크에 붙은 촛불은 절대 끄지 말 것. 그러나 여자는 웃으며 성냥을 틀었다. 생일은 촛불을 꺼야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 주방의 시계가 멈췄다.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하나의 불빛만 남았다. 그녀의 케이크 위에 떠있는 촛불.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바람 한 줄기. 불이 꺼졌다. 나는 즉시 기록을 열어 확인했다. 예약 목록에서 그녀의 이름이 사라져 있었다. 주방에 있던 의자도 컵도 방금 전까지 따뜻했던 접시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 나는 식은 케이크 조각 하나를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낯선 이름이 적힌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초대장 아래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당신의 다음 생일 우리 레스토랑이 준비해 둘게요. 다음날 레스토랑 404의 예약 시스템이 자동으로 한 명을 추가했다. 이름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예약 사유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생일을 복원하기 위해 레스토랑 404의 케이크 메뉴와 관련하여 규칙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크의 촛불은 기념이 아니라 기록이다. 촛불은 단순히 축하를 위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각의 불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며 존재했던 순간들의 증명입니다. 촛불의 개수는 나이가 아니라 기억된 시간의 단위를 의미하며 그 빛은 과거를 현재에 가시화하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케이크 위의 촛불은 감정적 의식이 아닌 시간의 물리적 기록 장치로 기능합니다. 불꽃 하나하나가 특정 순간을 담고 있으며 그것이 타오르는 동안 그 시간은 실제합니다. 두 번째, 불을 끄면 생일의 흔적이 삭제된다. 촛불을 끄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의 종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록된 시간을 공식적으로 소거하는 행위입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그 생일은 현실에서 지워지며 더 이상 존재했던 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진, 기억, 선물과 같은 모든 증거가 의미를 잃고 그날은 시간의 공백으로 변합니다. 이는 역사를 수정하는 것과 같으며 불을 끄는 자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재편집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삭제된 생일은 어떤 달력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라진 생일은 요리로만 복원할 수 있다. 삭제된 시간을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요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요리는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잃어버린 순간의 감각을 재현하는 시간의 레시피입니다. 그날의 온도, 향기, 감정을 정확히 재료로 변환하여 조리해야 하며 맛은 기억의 정확도를 결정합니다. 요리사는 사라진 생일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번역해야 합니다. 완성된 요리를 섭취하면 삭제된 시간이 다시 현실로 돌아오지만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복원된 생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요리를 통해 되살린 생일은 원본이 아닌 복제본입니다. 그것은 한 번만 경험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사진의 복사본이 핏바랜 것처럼 복원된 생일은 원래보다 흐릿하고 불완전합니다. 같은 요리를 다시 만들어도 효과는 없으며 그 시간은 영원히 소진됩니다. 이는 시간의 일회성을 강조하며 복원 자체가 마지막 기회임을 의미합니다. 복원된 생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진짜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폴리탄 케이크의 손님은 절대 두 번 오지 않는다. 이 케이크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같은 장소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나폴리탄 케이크는 일종의 마지막 선물이며 작별의 상징입니다. 손님이 케이크를 받는 순간 그들은 이 공간과의 연결이 끊어지며 물리적으로는 다시 방문할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차단됩니다. 이는 인연의 종료를 의미하며 나폴리탄 케이크는 관계의 종점을 표시하는 경계선입니다. 손님은 케이크를 받은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복원 중 손님이 사라질 수 있다. 생일을 복원하는 요리 과정은 위험합니다. 요리가 완성되기 전 그 생일의 주인공은 현실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시간의 재구성 과정에서 존재의 연속성이 깨지면 그 사람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시간의 틈새로 빠져들어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사는 이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작업해야 하며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라진 손님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기록을 지우려는 행동은 소원으로 인식된다. 촛불을 끄는 행위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시스템은 그것을 소원으로 해석합니다. 생일 케이크의 전통에서 불을 끄며 소원을 비는 것처럼 기록 삭제는 자동으로 욕망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이 소원은 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대가는 생일 자체의 소멸입니다. 원하지 않았더라도 불을 끈 순간 무언가를 바랐다고 판정되며 그에 상응하는 교환이 발생합니다. 소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며 행위 자체가 계약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생일의 시간은 불빛의 길이만큼 존재한다. 촛불이 타오르는 동안만 그 생일은 실제합니다. 불꽃의 높이, 밝기, 지속 시간이 곧 그날의 실존 기간입니다. 촛불이 다 타면 생일은 자연스럽게 종료되며 인위적으로 끄면 강제 종료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불꽃처럼 생일의 시간도 불안정하며 외부 요인에 영향받습니다. 긴 촛불은 긴 생일을, 짧은 촛불은 짧은 생일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촛불의 선택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일의 길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아홉 번째, 요리사는 손님의 생일을 대신 기억한다. 손님이 자신의 생일을 잃을 때 그 기억은 요리사에게 이전됩니다. 요리사는 모든 손님의 사라진 생일들을 보관하는 기억의 창고가 됩니다. 이는 축복이자 저주이며 요리사는 자신의 삶뿐 아니라 수많은 타인의 시간까지 짊어집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삭제된 순간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것은 본인의 기억이 아니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요리사의 역할은 단순한 음식 제조자가 아니라 잊혀진 시간의 수호자입니다. 이 부담은 평생 지속됩니다. 열 번째, 불을 끄면 그 기억은 요리사의 것으로 옮겨진다. 촛불이 꺼지는 순간 생일에 대한 모든 기억과 감정이 원래 주인에게서 요리사에게로 이동합니다. 이는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과정이며 거스를 수 없습니다. 손님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요리사는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그 생일을 기억합니다. 축하, 슬픔, 선물, 사람들의 얼굴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전송됩니다. 요리사는 이렇게 축적된 타인의 생일들로 점점 무거워지며 자신의 정체성과 타인의 기억 사이에서 경계가 흐려집니다. 다음 주의사항 숙지 바랍니다. 레스토랑 404의 모든 요리는 복원된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 기억 복원 과정에서 현실 왜곡, 시각적 착란, 인물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일 관련 주문 시 촛불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생일이 기록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